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아이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 경우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 복지부가 휴일이나 야간에 이 아이들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올해도 확대 운영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야간 응급실 이용이 불편해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이 휴일이나 늦은 밤에 아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을 만들었는데요. 달빛 어린이병원이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2017년에는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어린이병원을 서울, 경기, 충북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총 18개 시군구에서 운영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 진료 관리료로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평소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과 휴일에 받는 진료이기에 환자 부담금은 일부 증가합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 어린이 병원, 약국 명단과 운영 시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희입니다. 경기도가 정유년 새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 모델인 공유적 시장 경제를 정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만들어낸 일자리는 18만 8천 개. 전국 일자리의 5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예산 성과도 좋았고요. 일자리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서 그나마 경기도는 정치가 안정되니까 경제 민생이 안정됐다. 이런 평가를 들은 것이 가장 기쁩니다. 올해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 모델인 공유적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자원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기도 쿱 협동조합을 만들고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70조 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지식 기반 산업 플랫폼 구축에도 힘을 씁니다. 테크노밸리를 일산 그리고 광명, 시흥 또 판교 옆에 하나 더 만들고요. 이렇게 곳곳에 이런 일자리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주시에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를 고민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영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D라고 불리는 이곳은 옛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을 개보수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강주광역시 청소년 3디자인센터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강주시와 강주장애인정책연대가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건물의 주출입구,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는 이곳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 뒤편의 출입구로 가는 길은 도보를 위한 선은 그어놨지만 바닥이 매끄럽지 못해 불편하기만 합니다. 강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전상중 팀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길 요청했습니다. 점자로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가 있어야지 찾아갈 수가 있는데 목적지 표시가 없어요. 또한 건물 이용 시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인 바닥의 턱과 경사로. 그나마 이곳은 바닥에 턱이 거의 없어 건물 내에서는 이동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출입구나 봤을 때는 약간 막 밑에 자갈밭도 있고 그래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준 것 같고 2달여 전 개관한 이곳은 시에서 시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지만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시설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광주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위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수년간 자폐성 아동의 행동을 연구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안내서를 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봉영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한국의 자폐성 장애 아동의 행동을 연구해 알맞은 교육법, 치료법 등을 책에 적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이나 다양한 입소문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갖고 계신데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팡질팡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폐 아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올바른 양육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요. 책은 부문별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 보완대체 치료의 오해와 진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유아기부터 나온 거라 진작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어요. 자폐 스펙트럼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거는 확실하게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막막해합니다. 이번에 출판된 책으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홍보 계도 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하며 기존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총 28개의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출근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저마다 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거리나 역으로 나와 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부선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무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역 대합실에서 시무식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참여는 최소로 하고 대신 각계 시민들을 초청해 새해 포부를 들어보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왕래하고 모이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원들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와 출근길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직원 300여 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주요 교차로에서 인사로 시무식을 대신한 겁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시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악수하고 화이팅을 외치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신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틀에 박힌 사무실에서 벗어나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남 완도군은 국제 해주류 박람회 성공 기원 행사로 시무식을 대체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사 후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색적이고 또 특별하고 또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하거나 희망 풍선을 날리며 새해를 다짐하는 자체단체들도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복지TV가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강원도 평창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복지TV는 강원도 평창에서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임직원과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대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성공적 개최야말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결의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복지TV는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스포츠 제작물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초대 회장과 임원단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경북승마협회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승마협회 관계자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대 회장인 오상호 회장은 앞으로 재임 기간 중 경상북도의 승마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복지재단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신복지재단은 사랑 가능한 생필품 500상자인 희망나눔 선물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증식에는 충북광역자활센터와 청주지역 자활센터 관계자, 청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장애에 대한 기획 취재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세상을 향해 똑똑한 기자단. 주요 활동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들 중 대표 종목인 휠체어 농구를 지역 주민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체육 생활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장애인식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마블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 인형탈과 사진 촬영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자신만의 보조기구를 개발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인 아이언맨의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자단은 월 2회 장애 관련 기획 취재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많은 언론 매체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16일 똑똑한 기자단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2017년 상반기 똑똑한 기자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달 22일 꿈누리 직업대학의 1호학번 학생들이 2년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특히 총 6명의 졸업생 중 4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꿈누리 직업대학은 성인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회활동 등 교양훈련을 비롯한 바리스타, 자개주얼리 등 총 5가지의 직업훈련, 그리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의 실습훈련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2년간의 교육활동을 담은 이야기 영상을 시작으로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졸업증서와 수료증 수여, 그리고 직업대학 강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졸업생과 학부모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졸업의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졸업생 임모 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며 자개 주얼리와 관련해 집중적인 현장 실습을 했고 그 결과 취업이 됐다며 저희 모두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되겠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졸업소감을 전했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최승철 관장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졸업과 더불어 취업이라는 큰 결실을 맺은 꿈누리 직업대학 졸업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부 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한 포당 지원율이 90%로 확대되고 가구 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 단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 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부는 올바른 손 씻기와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익혀 먹기 등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자리창출협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날개 프로젝트의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 1에서 4분위 2인 사람이며 지원은 다음 달 10일까지고 선착순 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가 밑 반찬을 만들어주는 희망수락관 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수락관 사업은 밑반찬 조리와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청송군의 진보객 주시장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보부상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클래식 공연과 보부상 행렬 재현 등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시가 2017년 정유년을 힘차게 맞이하는 의지를 담아 유달산 노적봉과 시민종각 일원에서 새해맞이 타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66명의 시민이 33번 타종을 했습니다. 달달한 맛이 일품인 천연 감미료 꿀. 꿀은 그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우수해 건강과 미용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 겨울철에 더욱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최고의 천연식품 꿀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언제 먹어도 달콤하고 맛있는 천연 자연식품 꿀. 달콤함으로 사랑받는 이 꿀이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꿀은 벌이 겨울을 날 때 사용하기 위한 식량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풍부해서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고 감기를 예방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감기나 독감은 주로 면역력이 저하돼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감기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마른 도라지와 생강을 차로 끓여 꿀과 함께 자주 마시면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은 손발이 차고 추위에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인데요. 몸이 차서 추위를 잘 느끼는 분들은 꿀에 계피가루를 섞어 함께 먹으면 계피의 뜨거운 성질이 꿀과 더해져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쓰이는 꿀은 건조한 겨울철,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꿀의 당 성분은 피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고 입술에 바르면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달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또 약간 윤조 기능, 변을 묽어지게 하는 기능도 있어서 설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과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천연식품 꿀. 올겨울은 팔방미인 꿀의 다양한 활용으로 달콤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포 남나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어 통번역사 동진화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에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시고 우리 남편도 내년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마누라 저랑 같이 부딪히고 싸우고 내년도 우리 잘해보자. 아이 아빠는 지방 가 있고 저 혼자 막 양육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게 아이한테 가는 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뭘 화내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시우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문제 없이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식구 그저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니까 모든 국민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좀 좋은 아가씨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미면 더할 나위 없어요. 복지TV 화이팅! 2017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정유년 새해도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는 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